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예전보다 몰랑몰랑해지고 가늘어졌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텐데, 사실 그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나누었던 74살의 김정수 아버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오셨고 아침마다 약수터 산책을 한 번도 거르지 않던 건강한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발가락 끝이 문턱에 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더니 급기야 반년 만에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상황이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뼈를 지탱할 힘이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수 아버님은 그저 세월 탓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식탁 위에서 근육을 만드는 핵심 열쇠 하나를 완전히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딱 석 달 만에 다시 지팡이 없이 공원을 씩씩하게 걷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근육을 좀 키우자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남의 도움 없이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건강 상식 중에 의외로 근육을 갉아먹는 잘못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근육 생성 효율이 무려 달걀의 10배가 넘는 천연식품 8가지와 함께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착 달라붙어 근육이 되는지 그 비결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할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중에 요즘 들어 부쩍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신발 밑창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닳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후들거리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지인의 노후를 지팡이 신세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건강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공부하던 시절에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고 식단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체감했던 아침의 개운함과 활력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습관을 만드신다면 분명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식품은 우리 냉장고에 늘 상비되어 있는 두부입니다. 흔하디 흔한 두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시니어들에게 두부는 그야말로 하얀 금 덩어리이자 보약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68살의 박영숙 어머님은 평소 소화가 안 된다며 고기는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고 일절 멀리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늘 누워만 계셨지요. 그런데 제가 두부를 매일 한 모씩 드시되 그냥 드시지 말고 살짝 구워서 들기름을 듬뿍 곁들여 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되면서도 근육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박영숙 어머님은 2달 만에 얼굴색이 복숭아빛으로 좋아지고 시장 바구니를 가뿐하게 들 힘이 생겼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부를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깨를 갈아 넣은 두부 부침입니다. 두부에 부족한 필수 성분을 깨가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두부를 보관하실 때는 밀폐 용기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보세요. 신선함이 훨씬 오래가서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바로 바다의 보물 연어입니다. 연어는 고단백 식품일 뿐만 아니라 근육 사이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착한 기름이 아주 많습니다. 71살의 이종수 아버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게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주변에 근육이 없으니 뼈끼리 부딪히며 통증이 더 심해졌던 것이죠. 이종수 아버님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연어를 쪄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굽는 것보다 쪄서 드시면 영양소 파괴가 적고 소화도 훨씬 부드럽게 잘 됩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 지방산은 근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몸의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무릎 통증이 훨씬 덜해져서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연어를 고르실 때는 살이 단단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시고, 만약 생물이 비싸다면 냉동 연어를 사서 우유에 살짝 담가 비린내를 제거한 뒤 조리하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특히 연어를 드실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비타민C가 단백질의 체내 합성을 도와 근육 생성에 더욱 큰 힘을 보태줍니다. 6번째는 퍽퍽하다고 피하셨던 닭가슴살입니다. 사실 닭가슴살만큼 깨끗하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가 아프거나 목이 메어서 소화가 안 된다고 꺼리시죠. 75살의 최명자 어머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비법이 바로 닭가슴살 완자국입니다. 닭가슴살을 잘게 다져서 두부와 섞고 계란물을 입혀 부쳐낸 뒤 맑은 국물을 내어 끓여내면 솜사탕처럼 입안에서 녹아내립니다. 최명자 어머님은 이제 매일 아침 이 완자를 2알씩 드시는데 예전보다 팔다리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닭가슴살을 조리하실 때 생강즙이나 맛술을 약간 넣고 손으로 충분히 치대주면 고기가 훨씬 연해지고 잡내도 사라지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은 우리 몸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제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5번째는 아직 생소할 수 있는 병아리 콩입니다. 모양이 병아리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작은 콩 하나 안에는 단백질이 닭고기만큼이나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시니어분들의 고질병인 변비 예방에도 최고지요. 69살의 강석준 아버님은 당뇨 때문에 먹는 게 늘 조심스럽고 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지을 때 병아리 콩을 듬뿍 넣어서 드시라고 했죠. 병아리 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근육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강석준 아버님은 밥맛도 훨씬 고소해지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피로감이 싹 사라졌다며 아주 좋아하십니다. 병아리 콩은 전날 저녁에 미리 물에 충분히 불려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딱딱하지 않고 밤처럼 포근포근하고 달콤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삶으셨다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밥 지을 때마다 한 주먹씩 넣어 보세요. 정말 간편하고 든든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4번째는 근육 생성의 치트키라 불리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유청을 꽉 짜내요. 단백질 함량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인 요거트지요. 73살의 조수님 어머님은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그냥 물 한 잔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태워서 연료로 써버리기 때문에 근손실이 가장 무섭게 일어납니다. 제가 조수님 어머님께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섞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조리할 필요도 없고 먹기 편하니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챙겨 드시게 되었지요. 한 달 뒤 어머님은 눈가에 생기가 돌고 만성 피로가 없어졌다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당분이 많은 달콤한 요거트 대신 꼭 무설탕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신맛이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다면 천연 꿀 한 스푼이나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으깨어 넣어 보세요. 달콤하면서도 단백질 흡수를 돕는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잠두콩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귀하게 올랐다는 이 콩은 특히 뇌 건강과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 능력을 키워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81살의 김영호 아버님은 손이 자꾸 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적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잠두콩을 볶아서 간식처럼 드시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잠두콩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은 우리 신경계가 근육의 움직이라는 신호를 더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는 손 떨림도 많이 잦아들고 걸음걸이가 아주 씩씩하고 당당해지셨습니다. 잠두콩은 껍질이 조금 두껍고 질기니 삶아서 알맹이만 쏙 빼내요. 요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특히 잠두콩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이 되니 마음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극찬하는 슈퍼 곡물 키노아입니다. 곡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키노아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72살의 박미양 어머님은 평소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셔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 나오는 체형이 큰 고민이셨습니다. 제가 흰 쌀밥 대신 퀴노아를 듬뿍 섞은 잡곡밥을 드시라고 추천해 드렸죠. 퀴노아는 근육 합성을 돕는 핵심 성분이 일반 쌀보다 몇 배는 많습니다. 박미양 어머님은 석 달 만에 뱃살은 쏙 줄고 허벅지는 탄탄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퀴노아를 씻을 때는 입자가 작으니 고운 체망에 받쳐서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흐르는 물에 박박 씻어주셔야 사포닌 성분의 쓴맛이 나지 않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퀴노아를 삶아서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이라 식탁이 즐거워질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의 찬장에 늘 있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바로 노란 콩입니다. 메주콩이라고도 불리는 이 콩은 단백질 함량만 따지면 같은 무게의 소고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천연 식물성 성분이 아주 가득하지요. 78살의 정태식 아버님은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다리가 앙상해서 걷는 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매일 아침 콩을 정성껏 삶아 갈아 만든 콩물을 따뜻하게 한 잔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콩물은 흡수가 매우 빠르고 소화 부담이 거의 없어 시니어들에게 최고의 단백질 음료입니다. 정태식 아버님은 반년 뒤 굽었던 허리에 힘이 생기고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어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콩을 삶으실 때는 너무 오래 삶으면 청국장 냄새가 나고 덜 삶으면 비린내가 나니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고 딱 5분에서 7분 정도만 더 익혀주시는 게 고소한 맛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다 삶아진 콩을 드셔보셨을 때 비린 맛이 없고 밤처럼 고소한 맛이 나면 가장 잘 익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음식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 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시는 가장 큰 실수가 비싼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보충제들은 여러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이 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가 직접 손질하고 정성을 들인 음식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채워주는 살아있는 영양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비싼 단백질 가루를 사서 매일 드시는데도 근육이 도통 안 생긴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셔서 몸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실수를 하십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에 7, 8잔 정도 충분히 마셔야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우리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식을 드시는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낮에 먹은 단백질을 재료 삼아 근육을 수선하고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이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비결입니다. 저녁에 콩이나 두부를 곁들인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는 것이 수십만 원짜리 보약 한 첩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변에 자꾸만 기운이 없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소중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고 진심으로 챙겨줄 때 우리의 노후는 외롭지 않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을 가져다 놓아도 건물을 지을 일꾼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듯이 단백질을 아무리 잘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영양소는 근육이 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거창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자리에서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들어 올리며 걷는 동작을 5분만 하셔도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빨리 바꾸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밥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기분 좋게 몸을 움직이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팡이 신세에서 해방시켜 줄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따끈한 두부 한 모 어떠신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 밥솥에 고소한 콩 한 줌을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차곡차곡 모여 6개월 뒤 여러분의 다리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김정수 아버님이나 박미양 어머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젊어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육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위대한 특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동권이고 자유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발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 만나는 행복을 끝까지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활력연구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노후를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가장 믿을 수 있고 따뜻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이 건강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지팡이 없이 90세, 100세까지 팔팔하게 산을 오르내리시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평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